쪽 네팔 쪽하고 중국 저쪽 그 동티베트 쪽에 그 내륙까지 들어갔다가 그저께 귀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의 그 신선한 성스러운 기운을 제가 쫙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테니까 이 기운 받으시고, 야,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. 굉장히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뭔가 아주 굉장히 강인하고 고칠 거라고 이렇게 딱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막상 산이 아닌 이런 곳에서 도시 속에서 한 공간에서 딱 이렇게 저를 직접 대면하면 다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세요. 산의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상반된다는 거예요. 어떻게 대단한 그런 자그마한 체구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그런 어떤 약간 뭐 카리스마 같은 그런 것이 나오고 전체가 이렇게 서로 이게 안 된다는 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들 그런 말씀들 하죠.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. 원래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. 딱. 3살 때 제가 서울을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이제 경기도 의정부시에 속해 있는 원도봉산 자락으로 이사를 왔는데요. 해마다 이제 명절이 되면 그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고향을 가거든요. 한 걸음으로 한 3시간, 4시간 가야지 외할머니 댁을 가는데 산등성이 딱 올라서면 저 멀리 그냥 남해안 그 호수와 같이 잔잔한 바다가 그냥 그 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남해안 쪽에 그 섬들이 쫙 쏘는 게 한 폭에 진짜 너무 뭐 이렇게 산소와 같은 너무나 뭐 아름답죠. 그냥. 안나푸르나에서 다치신 다리가 지금도 그렇게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굉장히 불편하죠. 굉장히 아프고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앉지를 못해요. 그리고 이제 무릎을 못 꿇고 이 발목이 지금 굳었어요. 발목이 안 움직입니다. 자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발목이 딱 굳어갖고 발가락만 저는 현재 움직여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경사면을 올라갈 때, 특히 산 올라갈 때는 좀 뒤꿈치가 안 닿아요. 앞꿈치로만, 오른발은 앞꿈치로만 올라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힘이 일반 정상인들보다 힘이 훨씬 더 많이 들고 더 아픈 거죠. 고통도 많이 따르고. 그래 이렇게 또 이런데 앉아있다 갑자기 딱 일어서면 그때 딱 딛는 순간에 그 막 통증이 말도 못하는 거야. 몇 발자국을 걸어야지 이게 약간 이제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고통이 가셔요. 지금도 이렇게 발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많은 자괴를 느끼고 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리를 가지고 그 이후로도 제가 18,000m 여러 산들을 또 도전해서 성공도 하고 또 물론 실패도 하고 지금도 제가 또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. 산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키는 원칙 그리고 그 원정대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그런 원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사선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그렇기 때문에 대원들끼리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신뢰라는 부분이 이게 형성이 안 되고 그런 분위기 안 되면 절대 그렇게 생명을 서로 맡길 수가 없어요.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팀워크. 항상 대원들한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. 절대 둘이 아니에요. 나라는 개인이라는 것은 이 순간부터 없다. 우리다.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원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, 의지를 불어넣는 거죠. 그러려면 대장이 리더로서 행동으로 보여지고 실체 옮겨야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냉철해야 되고, 이게 냉철해야 되는 것이죠.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게 되면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거든요. 대원들의 생사골을 제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결단력도 중요해야 되고 판단력도 중요해야 되는 것이고. 8,000m를 저를 4번씩이나 같이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 진짜 생사고를 같이 나누던 형제 이상의 가까운 후배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 이제 학교 선후배들과 같이 이제 재학생들과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에베레스트를 2004년도에 도전을 하러 가요. 결국 이제 성공은 했어요.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이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정상에서 내려오다가 정상 직하에서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갑자기 앞에 암도게 된 겁니다. 설명이 걸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도 가도 못하게 앞을 못 보니까. 그러니까 같이 이제 올라왔던 재학생 후배가 있는데
이 친구 역시도 굉장히 이제 처음 그런 8,000m를 세계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했겠습니까? 힘들어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너는 내려가라. 여기 다 있다간 너 위험해질 수 있다. 너 내려가라. 난 여기서 밑에 구제 요청을 해가지고 밑에서 사람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나는 먼저 내려가라. 결국에 이제 후배를 내려보내고 이 친구 앞만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죠. 기다리는 거죠. 그게 이제 하룻밤 지새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 밑에서 그 이제 부대장하고 셀프들이 올라갔는데 벌써 그때는 뭐 거의 숨만 쉬고 있는 거지 몸은 벌써 다 이제 거의 굳어 있는 상태죠. 그런데 거기서 그런 상황에 어떤 그 사람을 옮긴다는 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?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없는 거죠. 결국엔 또 거기서 하룻밤을 또 지새게 되는 거예요. 그런 과정에 먼저 내려갔던 후배도 역시 내려가다 어디로 실종을 됐고 구조를 하러 올라갔던 부대장도 결국 이 친구를 만나긴 했지만 결국엔 거기서 같이 또 어떤 밤을 지새다 그 과정에 또 부대장도 실종돼 버리고 올라왔던 셀파들은 먼저 그냥 도저히 날씨가 최악의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 내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엔 이 친구는 그 자리에 매달린 채로 그냥 거기서 줄에 매달려가지고 숨을 거두게 되죠. 실종이 되거나 아예 뭐 없어졌다거나 아예 어디 뭐 절벽 밑에 떨어졌다거나 그러면 뭐 그냥 그래 어쩔 수 없다. 우리 지가 좋아하는 산으로 나가겠으니까 그 산대로 산악인들은 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니까. 근데 이게 딱 길목에 거기 있는 거예요. 길목에 정상을 가는 길목에 거기에 딱 줄에 매달려서 있는 겁니다.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팀들이 그 정상을 갔다가 내려왔다 했는데 얘기를 들은 바 거기 그 딱 길목에 매달렸고 또 사진까지 찍어갖고 와가지고 사진을 제가 딱 입수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.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이대로 매달릴 수는 없다. 이제 많은 또 누군가가 정상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좀 마음이 좀 그렇겠냐.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. 그걸 봤을 때 제가 도저히 이걸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2005년도에 그런 휴무원정대를 그런 걸 조직해가지고 후배 시설을 이제 수습하러 히말라야 등반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정상 직하에 있는 그 시즌을 수습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어떤 그런 예가 선례가 있거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장비가 어떤 게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이 시즌 공부해야 돼. 이런 어떤 이런 거로 자료라도 있으면 좀 제가 어떤 그런 걸 좀 이렇게 제가 응용할 텐데 전무후무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국내 일반적인 우리 산에서 뭐 일반 구조 활동하는 식으로 그냥 그 정도 장비도 그 이상의 어떤 답이 없는 거예요. 그러나 저는 생각이 그냥 분명히 해내야 된다. 해낼 수 있다. 어쨌든 줄을 끊고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그 어떤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후배와 얘기하거든요. 그래, 내가 꼭 너는 내가 거기서 내릴 테니까 기다려라. 그런 어떤 마음 약속을 하면서 간 거죠. 1년 동안 그 자리에 매달려서 눈과 얼음에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매달리는 그 시선을 뜯어내가지고 끌어내릴 때 제 눈앞에 딱 그냥 보이는 순간 막 이제 어떻게 제 감정 엉들 수가 없더라고요. 저도 막 엄청나게 많은 대성통곡을 하면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눈물 흘렸죠. 끌어안는데 1년 동안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냉동인간이죠. 얼어 있는 거예요.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있냐? 응? 내가 네가 지금 집사람 내 아들인데 그걸 가야지.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만약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. 어쨌든 빨리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막 셀파들하고 같이 하는데 어느 정도 내려오는데 갑자기 날씨가 좀 확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끌었다간 결국 우리 살아있는 사람 구조하러 올라간 우리 자체도 이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.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놔두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. 내리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더 걸리는 거고 그 순간 능선을 이쪽을 보니까 이제 아주 자리가 괜찮은 자리가 있어요. 빨리 저기 올라오죠. 파내라 저기 파라 막 이렇게 올라간 걸 이제 도로 걷어내고 좀 팠죠. 파고 이제 시즌을 끌어올려 거기 아주 막 이제 조망이 괜찮아요. 해도 잘 들고 그래 나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작별 해야 될 것 같다. 그래 이제는 곧 형이 잠들기 바란다.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고 그때 산을 내려왔죠. 한 시간쯤 걸어 내려오는데 밑에 막 줄도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바람이 쫙 멈추는 거예요. 바람 한 점이 안 불어. 완전 무풍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추웠던 게 꼭 초봄, 이런 봄 날씨 같은 그렇게 온화해지는 거예요. 그 8,500m 되는 그 고도 선상에
이게 꼭 도저히 그 지대의 그런 기후, 날씨, 온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그렇게 순간 굉장히 온화해지면서 포근해지는 것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밑에 원래 8,300m에서 원래 그 텐트에서 자기로 했거든요. 딱 내려왔는데도 뭐 힘도 안 들고 날씨도 계속 좋은 거예요. 야, 여기서 자지 말고 내려가자 더. 그렇게 결국에 7,000m까지 내려왔어요. 거기 그 밑에 텐트, 7,000m 내려 텐트에 거기 자려고 내려왔는데 거기까지 내려왔는데도 또 괜찮은 거예요.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. 그리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춥지도 않고 내려오면서 그 위에서 그 추워 그막 두통 옷들 내려오면서 한 겹씩 두 겹씩 벗으면서 그래갖고 그 7,000m 가까운 곳에 내려와서도 야, 난 내려갈랜다. 그러죠. 혼자 그 밤에 그 산을 내려오는데 6,800m까지 내려오는데 그때가 밤 한 9시쯤 돼서 그걸 딱 내려오는데 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. 엄청나게 많은 별이 확 비치는데 그러면서 그래 준모랑 마시 그래도 이제 그래 이만하면 됐다.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너는 이제 그냥 내려가라. 이러신 것 같고 또 그 후배 역시 형 저는 그냥 이 정도까지 형이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.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예배 여기서 함께 있을게요. 이 정도만 해도 고맙습니다. 그런 식으로 후배가 또 이해를 해주고 딱 이렇게 받아주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은연히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려와서 이제 좀 많이 울고 막 그래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주 이렇게 산에 내려왔죠. 내려와서 이제 후배들이 유품을 다 이제 불태우고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돌아왔죠. 제가 3살 때 부모님하고 이사를 온 것이 바로 또 원도봉산이라는 그 산 골짜기로 이사를 왔어요. 산 속으로. 그래 거기다 이제 집을 지으시고 부모님 거기서 장사를 하신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그 산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산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것이 산이 아닌 제 윤영기 씨는 놀이터고 또 삶의 어떤 터전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산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연이라는 부분이 일찍부터 저 이제 몸에 이렇게 배어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산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그 마음이 히말라야를 가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지신 건가요? 클라이밍을 제가 처음 배우게 됐어요. 이제 저희 집에서 좀 올라오면 굉장히 큰 이게 암벽지대가 있는데요. 주말이 되면 거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암벽 등반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랬었어요. 등반하고 그랬었어요.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걸 자주 이렇게 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. 그러니까 뭐 다른 볼거리가 산 속에서 뭐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주말 되면 그 절벽 밑에 이렇게 쭉 우리가 앉아서 그 아저씨들, 형들 그 등반하는 모습 구경하면서 막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충동을 느끼게 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되면서부터 이제 너무너무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그 세계에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도봉산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많은 산들을 이렇게 막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용기를 갖게 되고 산을 바라보는 대하는 시각과 사고가 점점 이제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. 제가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제 자신을 평가했을 때 이제 이 대한민국 산을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. 거침이 없었던 거예요. 그건 뭐냐. 좀 더 이제 좀 크고 높고 좀 더 어려운 거야. 큰 산을 좀 가봐야 되겠다. 도전해봐야 되겠다.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히말라야 이제 8,000m 산을 도전하게 된 겁니다. 산에서 얻은 어떤 삶의 교훈 뭐가 있을까요?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진짜 뭐 말은 쉽지만 진짜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항상 하심의 마음, 항상 겸손한 마음, 겸허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이 산만 올라가면 그런 산이 그렇게 깨우침을 줘요. 산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렇게 깨우쳐지고 산을 들어오기 전까지 그 어떤 여러 가지 막 잡념들 막 안 좋았던 생각이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래 하면서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산을 탁 벗어나서 또 속세에 들어오면 그것이 또 이렇게 어느 순간 그냥 또 싹 이렇게 같이 희석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산을 오를 때마다 산이 그런 깨우침을 주시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. 제 인생에서는 좀 위대한 스승과 같은 존재죠. 예.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,
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,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.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.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. 목표를 가지고 이걸 실행에 옮기고 이걸 만들어갈 과정에 이걸 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,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의 그런 정신이, 그런 사랑의 마음이 진짜 온 지구상에 쫙 퍼지고 대한민국 쫙 퍼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활기차고 따뜻하고 행복한 나라, 또 전 세계 모두가 평화와 사랑이 행복한 그런 전 세계 지구가 되기를 바라는, 이 모든 것에 바로 어몽으로 힘을 주는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만약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. 어쨌든 빨리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막 셀파들하고 같이 하는데 어느 정도 내려오는데 갑자기 날씨가 좀 확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끌었다간 결국 우리 살아있는 사람 구조하러 올라간 우리 자체도 이제 생명 위험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.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놔두고 내려갈 것이냐,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. 내리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더 걸리는 거고. 그 순간 능선을 이쪽을 보니까 이제 아주 자리가 괜찮은 자리가 있어요. 빨리 저 올라오죠. 파내라 저기 파라. 막 올라간 걸 이제 막 도로 걷어내고 좀 팠죠. 파고 이제 지진을 끌어올려 거기 아주 막 이제 조망이 괜찮아요. 해도 잘 들고. 그래, 나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작별 해야 될 것 같다. 그래, 이제는 곧 형이 잠들길 바란다.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산을 내려왔죠. 한 시간쯤 걸어 내려오는데 밑에 막 줄도록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바람이 쫙 멈추는 거예요. 바람 한 점이 안 불어. 완전 무풍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추웠던 게 꼭 초봄, 이런 봄 날씨 같은 그렇게 온화해지는 거예요. 그 8,500여 미터 되는 그 고도 선상에 이게 꼭 도저히 그 지대의 그런 기후, 날씨, 온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그렇게 순간 굉장히 온화해지면서 포근해지는 것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원래 8,300m에서 원래 그 텐트에서 자기로 했거든요. 딱 내려왔는데도 뭐 힘도 안 들고 날씨도 계속 좋은 거예요. 야, 여기서 자지 말고 내려가자 더. 그렇게 여기 7,000m까지 내려왔어요. 거기 밑에 텐트, 7,000m 내려 텐트에 거기 자려고 내려왔는데 거기까지 내려왔는데도 또 괜찮은 거예요.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. 그리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춥지도 않고 내려오면서 그 위에서 막 두통 옷들 내려오면서 한 겹씩 두 겹씩 벗으면서 그래갖고 그 7,000m 가까운 곳에 내려와서도 야, 난 내려갈랜다. 그러죠. 혼자 그 밤에 그 산을 내려오는데 6,800m까지 내려오는데 그때가 밤 한 9시쯤 돼서 그걸 딱 내려오는데 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. 엄청나게 많은 별이 쫙 비치는데 그러면서 그래, 준모랑마 씨 그래도 이제 그래 이만하면 됐다.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너는 이제 그냥 내려가라. 이러신 것 같고 또 그 후배 역시 형, 저는 그냥 이 정도까지 형이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.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예배 여기서 함께 있을게요. 이 정도만 해도 고맙습니다. 그런 식으로 후배가 또 이해를 해주고 딱 이렇게 받아주고 그런 걸 옮긴다는 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? 어떻게 케어할 수 없는 거죠. 결국엔 또 거기서 하룻밤을 또 지적이 되는 거예요. 그런 과정에 먼저 내려갔던 후배도 역시 내려가다 어디로 실종을 됐고 구조를 하러 올라갔던 부대장도 결국 이 친구를 만나긴 했지만 결국엔 거기서 같이 어떤 밤을 지새다 그 와중에 또 부대장도 실종돼 버리고 올라왔던 셀파들은 먼저 그냥 도저히 날씨가 최악의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 내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는 그 자리에 매달린 채로 그냥 거기서 줄에 매달려가지고 숨을 거두게 되죠. 실종이 되거나
아예 뭐 없어졌다거나 아예 어디 뭐 절벽 밑에 떨어졌다거나 그러면 뭐 그냥 그래 어쩔 수 없다. 우리 지가 좋아하는 산으로 올라가겠으니까 잠들어 산악인들은 다 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니까. 근데 이게 딱 길목에 거기 있는 거예요. 길목에 정상을 가는 길목에 거기에 딱 줄에 매달려서 있는 겁니다.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팀들이 그 정상을 갔다가 내려왔다 했는데 얘기를 들은 바 거기 그 딱 길목에 매달렸고 또 사진까지 찍어갖고 와가지고 사진을 제가 딱 입수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.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이대로 매달릴 수는 없다. 이제 많은 또 누군가가 정상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좀 마음이 좀 그렇겠냐.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. 그걸 봤을 때 제가 도저히 이걸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2005년도에 그런 휴무원정대를 그런 걸 조직해가지고 후배 시설을 이제 수습하고 히말라야 등반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정상 직하에 있는 그 시즌을 수습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어떤 그런 예의가 선례가 있거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장비가 어떤 게 필요한 것이면 어떻게 이 시즌 공부해야 돼. 이런 어떤 이런 거로 자료라도 있으면 좀 제가 어떤 그런 걸 좀 이렇게 제가 응용할 텐데 전무후무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국내 일반적인 우리 산에서 뭐 일반 구조 활동하는 식으로 그냥 그 정도 장비도 그 정도 그 이상의 어떤 답이 없는 거예요. 그러나 저는 생각이 그냥 분명히 해내야 된다. 해낼 수 있다. 어쨌든 줄을 끊고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후배와 얘기하거든요. 그래, 내 꼭 너는 내가 거기서 내릴 테니까 기다리라. 그런 어떤 마음 약속을 하면서 간 거죠. 1년 동안 그 자리에 매달려서 눈과 얼음에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매달리는 그 시신을 뜯어내가지고 끌어내릴 때 제 눈앞에 딱 그냥 보이는 순간 막 이제 어떻게 뭐 제 감정 억누를 수가 없더라고요. 저도 많은 대성통곡을 하면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눈물을 맺죠. 그러는데 1년 동안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냉동인간이죠. 냉동 얼어 있는 거야.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있냐? 응? 막 내가 너 지금 뭐 집사람 내 아들인데 그걸 가야지. 네가 보면 생각이 이렇게 운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려와서 이제 좀 많이 울고 막 그래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주 이렇게 산에 내려왔죠. 내려와서 이제 후배들이 유품을 다 이제 불태우고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돌아왔죠. 제가 3살 때 부모님하고 이사를 온 것이 바로 또 원도봉산이라는 그 산 골짜기로 이사를 왔어요. 산 속으로. 그래 거기다 이제 집을 지으시고 부모님 거기서 장사를 하신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그 산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산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산이 아닌 제 윤영기 씨는 놀이터고 또 삶의 어떤 터전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산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연이라는 부분이 일찍부터 저 이제 몸에 이렇게 배어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산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그 마음이 히말라야를 가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지신 건가요? 클라이밍을 제가 좀 배우게 됐어요. 이제 저희 집에서 좀 올라오면 굉장히 큰 이게 암벽지대가 있는데요. 주말이 되면 거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암벽 등반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랬었어요. 등반하고 그랬었어요.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걸 자주 이렇게 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. 그러니까 뭐 다른 볼거리가 없고 산속에서 뭐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주말 되면 그 절벽 밑에 이렇게 쭉 우리 앉아서 그 아저씨들 형들 그 등반하는 모습 구경하면서 막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충동을 느끼게 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되면서부터 이제 너무너무 재미를 느끼게 되고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그 세계에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도봉산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많은 산들을 이렇게 막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용기를 갖게 되고 산을 바라보는 대하는 시각과 사고가 점점 이제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. 제가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제 자신을 평가했을 때 이제 이 대한민국 산을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. 거침이 없었던 거예요. 그건 뭐냐? 좀 더 이제 좀 크고 높고 좀 더 어려운 거야. 큰 산을 좀 가봐야 되겠다.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.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히말라야 이제 8,000m 산을 도전하게 된 겁니다. 산에서 얻은 어떤 삶의 교훈 뭐가 있을까요?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진짜 뭐 말은 쉽지만 진짜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항상 하심에 항상 겸손한
마음, 겸허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이 산만 올라가면 그런 산이 그렇게 저를 깨우침을 줘요. 산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렇게 깨우쳐지고 산을 들어오기 전까지 그 어떤 여러 가지 막 잡념들 막 그 안심이 훨씬 더 많이 들고 더 아픈 거죠. 고통도 많이 따르고. 그래 이렇게 또 이런데 앉아있다 갑자기 딱 일어서면 그때 딱 딛는 순간에 그 막 통증이 말도 못합니다. 맥발작을 걸어야지 이게 약간 이제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고통이 가세요. 지금도 이렇게 발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많은 자괴를 느끼고 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달을 가지고 그 이후로도 제가 18,000m 여러 산들을 또 도전해서 성공도 하고 또 물론 실패도 하고 지금도 제가 또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. 산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키는 원칙 그리고 그 원정대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그런 원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그렇기 때문에 대원들끼리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신뢰라는 부분이 이게 형성이 안 되고 그런 부분 분위기 안 되면 절대 그렇게 생명을 서로 맡길 수가 없어요.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팀워크. 항상 대원들한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. 절대 둘이 아니래요. 나라는 개인이라는 것은 이 순간부터 없다. 우리다.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원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, 의지를 불어넣는 거죠. 그러려면 대장이 리더로서 행동으로 보여지고 실체 옮겨야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냉철해야 되고, 이제 냉철해야 되는 것이죠.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게 되면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거든요. 대원들의 생사골을 제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결단력도 중요해야 되고, 판단력도 중요해야 되는 것이고. 8,000m를 저를 4번씩이나 같이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 진짜 생사고를 같이 나누던 형제 이상에 가까운 후배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 이제 학교 선후배들과 같이 이제 재학생들과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에베레스트를 2004년도에 도전을 하러 가요. 결국 이제 성공은 했어요.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이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정상에서 내려오다가 정상 직하에서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갑자기 앞에 암도게 된 겁니다. 설명이 걸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도 못하게 앞을 못 보니까. 그러니까 같이 이제 올라왔던 재학생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 역시도 굉장히 이제 처음 그런 8,000m를 세계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했겠습니까? 힘들어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너는 내려가라. 여기 다 있다가 너 위험해질 수 있다. 너 내려가라. 난 여기서 밑에 구제 요청을 해가지고 밑에서 사람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나는 먼저 내려가라. 결국에 이제 후배를 내려보내고 이 친구 앞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죠. 기다리는 거죠. 그게 이제 하룻밤을 지새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 밑에서 그 이제 부대장하고 셀프들이 올라갔는데 벌써 그때는 뭐 거의 숨만 쉬고 있는 거지 몸은 벌써 다 이제 거의 굳어 있는 상태죠. 그런데 거기서 그런 상황에 어떤 그 사람 히말라야 쪽, 네팔 쪽하고 중국 저쪽 그 동티베트 쪽에 그 내륙까지 들어갔다가 그저께 귀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의 그 신선한 성스러운 기운을 제가 쫙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테니까 이 기운 받으시고 야,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. 굉장히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뭔가 아주 굉장히 강인하고 고칠 거라고 이렇게 딱 이미지가 강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막상 산이 아닌 이런 곳에서 도시 속에서 한 공간에서 딱 이렇게 저를 직접 대면하면 다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세요. 산의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상반된다는 거예요. 어떻게 대단한 그런 자그마한 체구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그런 어떤 약간 뭐 카리스마 같은 그런 것이 나오고 전체가 이렇게 서로 이게 안 된다는 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들 그런 말씀들 하죠.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. 원래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. 딱. 3살 때 제가 서울을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이제 경기도 의정부시에 속해 있는 원도봉산 자락으로 이사를 왔는데요. 해마다 이제 명절이 되면 그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고향을 가거든요.
한 걸음으로 한 3시간, 4시간 가야지 외할머니 댁을 가는데 산등성이 딱 올라서면 저 멀리 그냥 남해안 그 호수와 같이 잔잔한 바다가 그냥 그 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이 남해안 쪽에. 그 섬들이 쫙 쏘는 게 한 폭에 진짜 너무 뭐 이렇게 산소와 같은 너무나 뭐 아름답죠, 그냥. 안나푸르나에서 다치신 다리가 지금도 그렇게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굉장히 불편하죠. 굉장히 아프고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앉지를 못해요. 그리고 이제 무릎을 못 꿇고 이 발목이 지금 굳었어요. 발목이 안 움직입니다.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발목이 딱 굳어갖고 발가락만 저는 현재 움직여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사면을 올라갈 때, 특히 산 올라갈 때는 좀 뒤꿈치가 안 닿아요. 앞꿈치로만 오른발은 앞꿈치로만 올라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힘이 일반 정상인들보다